something that I want to take and it belongs to someone else. You will be arrested. What if someone does something irksome and I decide to remove his spine? I wanted more, sir. You understand? What are you laughing at? Well, I can't have a discussion with this gentleman. 찍어내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이때는 뭐 사실은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복제랑 돌리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그 기술이 사실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동물 실험은 많이 됐고 인간도 가능할 거라고 믿지만 그 법으로 지금 안 되거든요. 예, 그 태아에 대한 유기세포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파의 표피세포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그 결과를 그림과 글로 잘 나타내 보았나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광학 현미경으로 양파의 표피세포를 다양한 배율로 보여줬어요. 자, 배율이란 무엇일까요? 몇 배로 크게 확대시켰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배율이란 몇 배로 크게 확대해줬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물 렌즈에 여러 가지 렌즈가 달려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물 렌즈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렌즈를 돌려보면 저배율에서 고배율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저배율의 대물 렌즈로 보면 조금 크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썼던 광학 현미경에선 40배가 저배율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배율은 600배까지 보여줬어요. 낮은 배율은 40배에서 높은 배율로는 600배까지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림을 그 중간인 200배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40배일 때는 핵이랑 세포벽이 잘 보이는데
그 세포 벽 쪽이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서 200배 정도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200배일 때 양파의 표피세포를 보면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포가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다란 육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각 육각형의 모양과 크기는 아주 일정하진 않아요. 조금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요. 육각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불규칙한 벽돌 모양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세포의 가장자리, 각 세포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좀 굵은 것이 벽처럼 둘러싸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세포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벽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세포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불투명한 것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자, 이 불투명하고 얇게 쌓여진 이것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자, 이 굵은 것은 세포벽이고요. 불투명하게 얇은 막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쌓여 있는 이것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자, 세포벽과 세포막은 잘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벽돌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포인데요. 각 세포엔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작고 동그란 점들이 있어요. 이 작고 동그란 점들이 바로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지금 양파의 표피세포를 빨갛게 염색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글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먼저 각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그렇게 아주 일정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일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죠. 각 세포들의 모양과 크기가 아주 규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벽돌처럼 겹겹이 있어요. 그리고 작고 동그란 점인 핵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과 세포막이 보입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분이 관찰한 것들을 자유롭게 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더 생각해볼까요를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파 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포를 함께 봤는데요. 그 중에서 동물 세포도 봤어요. 동물 세포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게 구강세포, 우리 입 안에 있는 세포죠. 입 안의 세포, 그 다음에 머리카락 세포를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관찰했는데요.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먼저 공통점은 무엇이었죠? 네, 핵이 발견돼요. 작고 동그란 핵이 발견되는데요. 이 핵은 모든 세포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핵이라는 말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 핵이 없으면 생물이 생명체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어요. 자, 세포막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출입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각 세포는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한데요. 이 물질들을 드나들게 해주는 그런 출입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식물세포에는 있고 동물세포에는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세포벽이라는 것이에요. 자, 세포벽은 세포막까지 둘러싸고 있는 아주 단단한 벽을 말해요. 자, 단단한 벽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식물세포에만 있고 동물세포에는 없어요.